자, 관세 25%에서 15%로 타결이 됐습니다. 낮아진 거죠. 자동차, 농산물 완전 개방 이 대목을 두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 속보부터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이 조금 전 관세 타결을 했습니다. 25%의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대신 우리 기업과 정부가 3,500억 불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3,500억 불 플러스 알파입니다. 다만 한국과 미국 간에 서로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했다라고 글을 올렸지만 조금 전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소고기의 원령 제한과 쌀 시장을 지켰다라고 발언해서 서로 이견이 조금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1,000억 달러의 미국산 LNG를 수입하기로 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된 내용으로 함께 보시죠. 자, 일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 한국 무역대표단과 만날 것이다라고 예고했는데 만나서 타결했어요. 그들은 현재 25%인 관세를 낮출 제안을 갖고 있다. 그 제안이 무엇인지 듣고 싶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협상당 만난 후 관세 15%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홍익표 대표님, 자, 지금 3,500억 불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25%의 관세를 15%로 낮췄어요. 자, 이번 타결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그 최종 시한을 하루 직전에 하루 남겨놓고 합의된 것 자체는 뭐 잘 된 거다 이렇게 잘 됐다. 생각합니다. 아슬아슬했어요. 예, 예. 왜냐하면 만약에 기한이 넘기면 넘길수록 우리한테 불리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 우리보다 그 일본과 EU가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불, EU는 한 6,000억 불에서 지금 합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3,500불 선에서 한 거는 경제 규모나 통상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는 예견된 수치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품목별 관세, 특히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등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다른 국가들하고 차별 없이 동등한 수준을 지켰다는 것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지금 양측의 이견이 있는 것은 한 몇 가지인데요. 첫째는 농산물 시장 개방 관련돼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세 개 나라, 즉 원령 30개월 이상의 수입을 규제하는 세 개 나라이기 때문에 원령 제한 철폐를 요구했던 것 같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아마 쌀 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쌀 수입에 관련돼서 쿼터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MMA라고 미니멀 마켓 억세스인데요. 그러니까 최소 물량을 도입하면서 계속 양을 늘리고 있거든요. 미국이 그 농산물 시장이 완전 개방됐다고 그러고 지금 우리 정부는 아니다, 협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미니멀 MMA 분량 이 물량이 대폭 증가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건 뭐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 나와야 파악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이 투자 펀드 약 3,500억인데요. 2,000억은 바이오, 반도체 등등 AI 등과 관련된 게 2,000억 불이고 1,500불이 조선업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이 정도 규모는 대략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하고 동일합니다. 미국에 알아서 하고 수익의 90%는 미국으로, 그리고 심지어 수익권 한국이 가져올 수 있는 10%도 아마 국내 가족이 어려울 거예요. 미국 내 투자되는 것으로 될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번에는 통상 재무장관들의 협상이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관련된 문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아마도 2주 후에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2주 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8월 하순경이나 9월 초쯤으로 예상되는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방미했을 때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가 방미를 전후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홍익표 대표님께서 이번 타결을 앞두고 3,000억에서 4,000억 불 대미 투자 규모에서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딱 그 전망이 지금 일치됐어요. 지난번 우리 이 경제 관련 수장들이 이 미국과의 이 2+2 회의가
결국에 불발됐던 것도 우리와 미국이 생각했던 어떤 투자 금액이 좀 달랐던 탓 아닐까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홍 대표님 일단 뭐 정확하게 예측하셨는데 그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 당시에 우리는 그 일본 협상이 막 그 발표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가져갔을 때 그 언론에도 일부 보도했지만 1,000억 불 플러스 알파 정도를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1,000억 불 플러스 알파 갖고는 일본의 협상을 감안할 때는 미국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당시 2+2 협상이 결국 깨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모르겠어요. 표면적으로는 다른 일정이라고 양해를 구했지만 굉장히 외교적으로는 결례고 비정상적인 행태였습니다. 직전에 그것도 이메일로 통보하는 방식은. 결국은 우리가 그 당시 제시했던 1,000억 달러 수준에 대해서는 미국이 만족할 수 없고 규모를 더 키워와라. 그리고 즉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기 전에 최선의 방안을 가져오라고 어제도 좀 공개적으로 미국이 우리를 압박을 했던 게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외에도 이번에 LNG 1,000억 달러 추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그 LNG야 뭐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 자원이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뭐 미국하고 충분히 약속을 해도 크게 경제적 손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의 한미 통상 문제, 그다음에 한미 간의 여러 가지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이번 협상을 둘러싼 해석, 그리고 앞으로 추후 이행 과정에 대한 어떤 그 담보, 그리고 이행의 어떤 프로세스 과정에서 여전히 한미 간에도 이견이나 또는 그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안영환 의원님 특히 이제 막판에 이 정부 간의 어떤 협상이 조금 난항을 겪으면서 막판에 우리 재계에서도 좀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잖아요. 특히 한화 김동관 부회장이나 삼성의 이재용 회장, 그리고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 등이 막판에 미국으로 날아가서 물밑 협상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타결된 내용을 보면 이 미국이 관심이 있어 했던 조선업 관련돼서 우리 민간 기업이 500억 불 규모의 투자 펀드를 하기로 지금 미국과 약속을 했어요. 마스가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사실은 이 마가 트럼프의 어떤 마가를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이 재인용을 한 거잖아요. 아무래도 좀 이런 조선업 관련된 제안들 이게 좀 미국의 마음을 좀 흔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조선업은 한국 기술을 인정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되기 훨씬 전에 50대 때 한국에 와서 지금의 한화조선, 그 당시 대우조선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아들까지 그 당시 같이 왔었습니다. 장남까지. 그래서 굉장히 놀랐다고 그럽니다. 그 주니어 도널드 트럼프까지 같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한국의 조선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은 조선 산업이 완전히 붕괴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가장 관심사는 중국의 해군력의 증강입니다. 중국은 1년에 한 3,000척씩 해군함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미국이 만드는 건 미국 내에서 5척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미국도 해양 대군인 줄 알았는데 배 만드는 데는 좀 걸리네요. 그러니까 조선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조선 산업이라는 것은 사실 모 기업은 조립합니다. 나머지는 다 부품을 받아가지고 조립하는 건데 그 생태가 깨진 거죠. 그래서 한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그 무기로 이제 집어든 거죠. 배 만드는 거는 옛날부터 우리 민족이 잘했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5,000톤급 이상 돌아다니는 배 가운데 절반이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안 배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 우리가 위에 있는 거죠.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배가 급성장해가지고 우리 조선업이 좀 위기에 몰려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화가 그 대우조선을 인수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화가 최근에 미국 조선사를 아예 100%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대표적인 이제 한미 간의 조선업 협력 관계인데,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한국 기업이 들어와서 조선소를 만들고 운영을 해달라. 그런데 사실 조선업이라는 게 모기업만 가는 게 아니라 부품업체 동시에 따라 들어간 겁니다. 조선업이 사실은 하도급 업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000억 달러 가운데서 1,500달러는 조선업 관계라는 걸 지금 우리 대통령실에서 그걸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아마 조선업을 따라가면 우리 기업도 뭐 함께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 같고요. 지금 사실 이제 15%인데 우리 정부는 12.5%를 원했었습니다. 자동차에 관해서 특히 왜냐하면은 현재 우리의 경쟁차인 일본은 우리는 미국의 자동차 수출할 때 관세가 없습니다. 한미 FTA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본은 2.5%의 관세를 받습니다. 2.5%의 관세 갭 때문에 한국 자동차가 미국에서 경쟁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도요타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었던 이유는
일본 토요타가 2.5% 관세를 먹고 들어가기 먹고 때문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는 2.5%가 없어진 겁니다. 동등한 상황이 된 거죠. 아, 그럼 그러니까 토요타랑 현대차랑 가격이 이제 같아요? 가격이 우리가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거의 비슷했는데 일본 자동차에 대비해서 이제 우리가 약간 가격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어떻게 될 것인지 네. 이제 이게 가장 큰 관점이고요. 물론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생산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건 뭐 관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 그렇군요. 그 사실은 정의선 회장이 지난번 이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엄청난 미국의 어떤 투자 그렇죠. 계획을 발표했고 네. 미국의 자동차 공장을 짓겠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러면 현대차가 요때 네. 미국 공장에서 투싼을 찍어요. 네. 그럼 그건 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관세가 0입니까? 그 메이드 인 아메리카입니다. 그거.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닙니다. 예. 인벤티드 바이 코리아는 되겠지만요. 네. 메이드 인 코리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관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토요타보다 이제 잘 팔리면 돼요. 이제 문제는 네. 이제 해외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면은 네네. 뭐가 있어? 한국의 일자리를 줄어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가장 큰 거 그겁니다. 미국이 투자를 저렇게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노조가 우리처럼 이렇게 세진 않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다행이네요, 이른바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뭐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겉보기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죠. 아마 현대자동차 측에 물어보십시오. 지난 10년 동안 신규 인원 얼마나 고용했는지. 대우조선에 한번 이제 하나조선에 물어보십시오.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노조의 파업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 때문에 그런 이제 이런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미 투자를 3,500달러 조선까지 합치면은 사실 우리 경제 규모로는 과도하죠. 미국은 이렇게 주장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가 한 650억 달러, 일본도 비슷하다. 그러므로 투자를 가치를 하는데 우리는 미국, 일본 경제 2.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일본이 우리의 2.5배예요. 자, 1인당 GDP는 일본하고 우리가 비슷해요. 그런데 인구가 우리보다 2.5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논리대로 한다면은 2.5분의 1만 투자를 해야 맞는 것이죠. 경제 규모 대비는 우리가 일본보단 더 내는 거다. 그렇죠. 일본 5,500달러입니다. 이유는 우리보다 훨씬 커요. 그런데 6천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3,500달러를 두들겨 맞았습니다. 속된 말로 해서. 그렇군요. 그리고 트럼프 주장대로 하면 이익의 90%는 미국에 건져가겠다는 거예요. 자, 물론 그 이익의 90%를 어떤 방법으로 건져가겠다는 건지 다 불투명합니다. 그다음에 3,500억 달러 투자도 우리의 수출입은행에 보증할 것인지 담보를 할 것인지 굉장히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우리는 12.5%를 원했고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아마도 1,000억 달러 투자 또는 2,000억 달러 투자 정도 가져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3,500달러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순간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선방을 한 것 같아요. 선방한 것은 제가 어떤 느낌이냐. 이거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통상협정에 대해서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뒤로 빠져 있었습니다. 왜? 통상협정 잘못하면 모든 책임이 덮어 씌울까 봐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근무 시간도 아닌 오전에 페이스북에 소셜미디어에 날렸습니다. 그건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만족할 만한 협정이었다. 저는 뭐 대통령이 이렇게 느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느꼈다면. 특히 이제 대통령이 가장 정치적으로나 의식하고 있는 일반 농업 분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더 이상 추가 개방이 없다고 하니까 사실 농업 분야는 우리가 미국 시장에 미국의 99.7%를 이미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0.3%만 개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크게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걸 지켰다는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측면에서 뭐 본인이 자신 있게 지금 이제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문제는 한미 간의 미국과 유럽 간, EU 간의 협상이 굉장히 논란이 지금 많아요. EU 국가들 가운데서는 당장 의약품을 트럼프는 뭐 협상 추가로 관세를 매기겠다. EU 입장에서는 이미 15%다. 논란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아까 제가 이제 얼핏 보니까는 비망록에 작성하지 전체적인 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대통령 정책실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나 아마도 이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 논란은 트럼프 임기 4년 내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